대통령이 당에서 손을 떼야 된다든지 수직적인 당정관계 아니면 뭐 수평적인 당정관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 지금 시즌2인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열린우리당 시즌2로 가는 겁니다. 노무현을 죽인 진짜 범인 또한 언론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언론이 잘못돼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퇴보 쪽으로 자꾸 가는 게 결국 언론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언론이 바로 이 경향신문 2009년 4월 15일 굿바이 노무현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돌아가시게 만든 좀 결정타를 이제 날렸던 이제 그런 칼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꼽아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잘못을 상기시키면 그가 승복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그만두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 북핵 문제 외에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100번 옳은 얘기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건 뭐 한미 FTA나 이제 뭐 제주 강정 기지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거는 지금 와서는 누구나 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는 퇴임 1년 4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에 이미 자기 평가를 다 끝내고 그걸 몇몇 언론인을 초청한 자리에서 막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다. 다행히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설명하는 데 열중하느라 자기가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을 잊은 듯했다. 그는 점차 진지해졌고 얼굴은 붉어져갔다. 담배를 꺼내 물었다. 어느새 목소리가 높아지고 빨라졌다. 의자를 옆으로 비스듬히 돌렸다. 손 움직임이 커졌고 말은 더 거칠어졌다. 기자들하고 좀 소통하려고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경향신문이면은 이제 한 경우에서 이제 이 뭐랄까 진보 쪽 언론이니까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 왜 잘하고 있는데 인정 안 해주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막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김영삼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벼랑으로 떨어졌고 김대중은 임동원 해임 건의 문제로 레임덕에 빠지고 게이트에 휘말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요. 난 소통령도 없고 게이트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이 그 말을 할 때는 그의 형이 박연차와 함께 농협을 먹잇감 삼아 돈을 챙긴 지 1년 지난 뒤였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지 10개월 뒤 박영차는 대통령 지시를 받고 10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대통령 관저에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또 그 말을 한 지 1년 4개월 뒤에는 노무현의 아들과 조카가 500만 달러를 요구하자 박영차는 대통령의 부탁이기에 그냥 주었다고 한다. 이게 사실관계 틀린 거예요. 대통령은 박영차하고 직접 이렇게 돈 문제를 갖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이게 박영차가 대통령 모르게 대통령하고 무관하게 권양숙 여사나 아들 조카의 500만 달러는 투자금 이런 쪽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벤처 기업을 세우는데 거기에 좀 투자해달라 해서 500만 달러 투자한 좀 그런 느낌이에요. 뇌물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관계 없는 건데 지금 이제 기사를 노무현 대통령이 막 부탁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쓴 거는 잘못된 거고요. 사실하고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받은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 누가 돈 달라 했고 누가 돈을 썼는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시하고 전달하고 받은 이들은 모두 노무현의 가족이라는 점이다. 남편, 부인, 형, 아들, 조카 그리고 그들을 돕는 가족과 다름없는 사람들 그들이 한 일이다. 노무현 패밀리가 한 일이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네가 뭐 안 받았다고 뻑뻑 우기지만 그래봤자 소용없다. 어차피 다 니네 가족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이런 식인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그 카르텔들하고 열심히 싸울 때 항상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카르텔들이 나의 도덕적인 이런 면을 이제 붙잡아서 공격을 하면 그거는 방어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도덕성 하나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내가 도덕성은 항상 이제 문제없이 갖고 가겠다는 말씀을 임기 중에 항상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 이게 도덕성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니까 이게 되게 좀 큰 타격을 사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고 한 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경향신문이나 그때 당시 한겨레나 뭐 이런 쪽에서 집요하게 아니 네가 받든 니네 가족이 받든 뭐가 다르냐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몰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노무현은 범죄와 도덕적 결함의 차이, 남편과 아내의 차이, 알았다와 몰랐다의 차이를 구별하는데 필사적이다. 이거는 법적 공방에서는 당연히 구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법적 공방 하지 마라 라고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서민들이 가난해지는 동안 노무현 패밀리는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 이게 무슨 부자가 됐습니까 이게. 10억 받아가지고 몇천억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받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재벌 개혁을 다짐하고는 삼성의 국정을 의탁하고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는 스스로 특권층이 되고 시장 개혁 대신 시장 만능의 우상을 퍼뜨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책 방향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나 이런 쪽에서 이제 지향하는 그런 이제 좌파적인 진보적인 이런 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계속 이제 몰아간 겁니다. 나는 몰랐다는 점을 노무현이 더 설득력 있게 해명한다 해도 자기 정권의 존재 이유였던 개혁을 포기하면서도 그토록 지키려 했던 패밀리의 안정과 그들이 축적한 부를 지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5년간 되풀이했던 그 신물나는 노무현의 투쟁 속편을 끝까지 보여주고야 말 것이다. 자신이 뿌린 씨앗 거두고 가길.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집권한 그는 민주화 운동의 인적, 정신적 자원을 다 소진했다. 민주화 운동의 원로부터 386까지 모조리 발언권을 잃었다. 그를 위해 일한 지식인들은 신뢰와 평판을 잃었다. 민주주의든 진보든 개혁이든 노무현이 함부로 쓰다 버리는 바람에 그런 것들은 이제 흘러간 유행가처럼 되었다. 낡고 따분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 이름으로는 다시 시민들의 열정을 불러 모을 수가 없게 되었다. 노무현이 다 태워버린 제 속에는 불씨조차 남은 게 없다. 노무현 정권의 재앙은 5년의 실패를 넘는다. 다음 5년은 물론 또 다음 5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당선은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해야 옳다. 이제 그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나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자살하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자살하셨다고요. 이렇게까지 미사역으로 동원해서 예. 이렇게까지 집단적으로 해야 될 일이었을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네가 죽어라.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임기 한 중반 넘어서 그랬듯이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기 이제 3년 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총선이 딱 터졌고 지금 이제 많은 언론에서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이 당에서 손을 떼야 된다든지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아닌 뭐 수평적인 당정 관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 지금 시즌 2인 겁니다. 이러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열린우리당 시즌 2로 가는 겁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또 뭉쳐야 돼요. 옛날에 이제 제가 그 열린우리당 당원이었을 때 아니 노무현 대통령 쪽을 또 뭉쳐야지. 우리 쪽에서 자꾸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누가 우리를 믿고 다음 정권을 넘겨주겠냐 하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속 이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을 반성해야 된다. 해서 결국 어떻게 됐냐. 정동영이 이명박한테 20% 표차로 역사적 유례가 없는 대패를 당한 거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거기는 또 역사적으로 큰 표차가 큰 표차로. 나왔던 예. 대선이 그 다음에 있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도 똑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총선을 시작하는 한 그 총선을 못 이겨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거기다가 표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잘못했어도 잘했다고 얘기하고 해야 된다고요. 사실과 인식이니까.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잘못했더라도 그건 쌩 까고 잘못한 건 요만큼이고 내 잘한 거 이만큼을 얘기해야죠. 그래야지 선거가 되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고립무원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고 그 고립무원 상태에 빠져 있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특권 카르텔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챙겨줘야 돼요. 기득권 카르텔한테.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냐면 한겨레가 가장 많은 광고료를 받았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보다 한겨레 신문이 광고 단가가 더 높았어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한겨레는 사람들 얼마 안 보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제 많이 줬냐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에 이제 정부 광고를 줄 때 그 광고료가 비싸야 되잖아요. 결동률로 해서 1, 2, 3등을 하면은 당연히 조중동 1, 2, 3등을 할 거고 한겨레는 저 밑에 있을 거니까 이게 순위 10위까지는 동률을 준 거예요. 순위 10위까지는 다 이제 만점, 100점 만점을 주고 사회적 기여도 뭐 이런 이제 정성적인 거 이런 거를 이제 추가해가지고 점수를 주는데 거기 한겨레를 1등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중동을 보는 사람들이 신문 보는 사람들 1등이 많은데 거기는 광고 단가가 예를 들어서 뭐 7천만 원이면 한겨레는 1억을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니까 한겨레가 문재인 대통령 만세 이렇게 해서 그게 지지율이 높은 그런 영향이 생긴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 관리가 지지율 관리가 그런 식으로 된 거라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원칙대로 하면 까인다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쓰셨던 글입니다. 그 민주주의 2.0이라는 사이트. 아, 네. 예, 노무현 대통령이 하시고 싶었던 이제 제 우공이산 여기에서 이제 글을 쓸 때 이제 노공이산이라는 필명을 썼던 이제 그 사이트고요. 상대주의와 보편적 가치라는 이제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 민주주의에서 상대주의의 가치는 적극적으로 상대주의 그 자체의 진리성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가치와 사상을
반대는 하더라도 억압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태도에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한 명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방송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반대편 의견들을 억누르고 핍박하고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네.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상의 기초로서 소중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상대주의가 스스로 절대적 가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에 관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에 관해서는 네. 상대주의가 아니고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탄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민주주의는 세 개니까 언론의 자유, 투표의 자유, 다수결의 복종이니까 그 세 가지를 위반하는 거에 있어서는 예외를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엄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헌법에 관한 보편적인 이론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상이라 할지라도 사상의 수준에서는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발전할 때는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대주의의 한계, 관용의 한계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주의, 관용 이런 개념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대주의니 관용이니 하는 말이 동의하지 않지만 반대하지만 미워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의 권리로 인정하고 인내한다. 나도 상대와 논리를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민주적으로 합의된 규칙에서 허용된 방법을 넘어서는 반칙을 하거나 상대를 억압하거나 배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리를 이야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MBC라든지 반칙을 하거나 상대를 억압하거나 배제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행동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100분 토론할 때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 1명,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 1명 이렇게 해서 둘이서 토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시민하고 윤석열 안 되기만 바라고 있는 유승민하고 나서 100분 토론하고 있으면 이거는 반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막아야 된다는 거고요.